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2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제가 그때 7월 말에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8월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얼굴 좀 빨갛죠? 얼굴에도 좀 뭔가 분칠을 할까 하다가 그냥 합니다. 오늘 햇볕 너무 따가워가지고 운전하고 오는 동안 얼굴이 다 익어버렸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네요. 일단은 제가 좀 햇볕 알러지도 있다 보니까 좀 빨간색이 좀 돌아오려면 시간 좀 걸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보고 열이 받아서 빨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녹화할 때도 장이 안 좋았었죠. 2차 전지들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오늘 또 수요일인데 또 분위기가 안 좋네요. 수요일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쪽을 좀 드리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 왔었고 또 뭐 대안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랑 로봇 이런 쪽들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쪽들이 좀 그 시간 동안 좀 많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또 오늘은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일단 핵심적인 내용 시황 좀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시황 정리하고 내용 섹터별로 조금 봐드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네이버나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인공지능 쪽들 뭐 그다음에 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들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까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였죠? 아침부터 오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좀 테마가 좀 양상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죠. 무슨 뉴스만 나오면 요새는 거의 뭐 상한가를 가는 지경이다 보니까 뭐 지금 초전조체 얘기가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제 회자되면서 상당히 좀 세계 글로벌 뭐 각국의 뭐 연구 뭐 과학자들이라고 했죠. 과학자들도 뭐 얘기가 분분한데 뭐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 전반을 좀 흔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오늘 큰 특징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피치가 이제 신용 등급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제 조정한 부분 요것도 약간 좀 발단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아침에 그 기사를 접한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각종 매체에서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피치가 거의 한 30년 만에 한 거죠. 30년 만에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또 특히 이제 피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랄까요 우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후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좀 후한 편이죠. 국내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되게 후하게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디스도 트리플 A고 S&P에서 주는 게 이제 더블 A 플러스 요번에 이제 피치가 내려서 더블 A 플러스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안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는데 뭐 이제 피치에서 이제 뭐 빌미로 삼은 건 그거잖아요. 향후 3년간 이제 재정 적자가 좀 클 것 같다. 뭐 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할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계속 쓰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목을 달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최근에 보면 미국에 뭐 나온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인 건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의 과열이 조금 살살 식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비도 살살 식고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조업 지표도 요새 좀 살살 식고 있고 뭐 소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조업 지표도 계속 이제 식고 있고 그러니까 구인도 식고 제조업도 식고 미국의 지표가 약간 과열이 식고 있으면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표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나온 상태로서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오늘 우리의 하락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서 기인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오늘 뭐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팔았죠. 하지만 미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 많이 팔지는 않았고 사실 뭐 약간 오늘 스위칭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향으로 일관하던 시장이 오늘은 살짝은 좀 중국향 내지는 내수 소비향 내지는 최근 상승에서 소외되었던 낙폭과대주 이런 쪽으로 약간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뭔가 매도의 뭐 트리거가 만들어진 상황이 이제 뭐 초전조체일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미국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만약에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문제가 됐었다라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오늘 달러가 강세로 가는 상황, 뭐 원화가 더 약세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빌미를 찾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뭐 약간 좀 뉘앙스를 보자면은 미국의 이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은 이제 퍼주기식으로 뭔가 퍼부어서 경기 부양을 하거나 뭔가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마구잡이로 보조금을 퍼줘가지고서 막 끌어올렸던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미국은 아시잖아요. 뭐 돈 잘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뭐 부채한도 협상도 그렇게 잘 넘어갔고 그래서 그걸로만 빌미 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오히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계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지수와의 좀 이격 조정이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왜냐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위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시장이 지수와 또 그 종목들과 사실 이렇게 지수라는 건 이게 뭐 종목들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 합인데 어느 한쪽은 월등하게 밑에 있고 어느 한쪽은 월등하게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 쪽 방향으로 이게 모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넘친 것들은 덜어내고 모자른 건 채워주면서 이 지수와의 균형을 맞춰지는 시점이 항상 온다라는 거죠. 먼저 가도 끌려오고 너무 뒤쳐져 있어도 다시 끌려와서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맞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균형점을 맞추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최근 시장을 강하게 리딩했던 뭐 기관이죠. 기관 같은 경우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그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조금 급하게 하락이 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이 조금 강하게 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강한 매도가 이런 오늘의 좀 하락세를 만들어내는 좀 영향을 줬고 거기에 좀 외국인들도 오늘 선물 퍼붓고 뭐 이러면서 영향을 주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면서 지수에 좀 하락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보다 많이 간 거는 끌어내리고 지수보다 밑에 있는 건 채워주는 흐름 또 그다음에 미국향 위주로 갔던 시장이 중국향 내지는 내수주, 낙폭과대주 쪽으로 수급 일정 부분 이동하면서 그 균형점을 맞추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 그 상황 속에서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튀어오르면서 시장이 뭐 아수라판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거 제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공부를 이쪽은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시잖아요. 도체라는 게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도체. 그죠? 반도체.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거잖아요. 반도체. 초전도체라는 거는 이게 뭐랄까요? 그 전기가 통할 때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극한값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기온과 엄청나게 높은 고압 뭐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랄까요?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물질이라고 봤으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다들 유튜브 보셔서 저도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온에서의 그런 평상적인 기압 이 부분에 좀 반응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학회에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뻥일 것이다. 그리고 뭐 확실하다 하더라도 뭐 아직도 뭐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좀 더 봐야 된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뭐 놀리는 듯한 뭐 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력이 통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뭐 요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공중부양 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마 뭐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초전도체가 이렇게 자석 앞에서 이렇게 계속 떠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전력 손실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늘 뭐 전력 기기들, 전력선들 엄청나게 날라왔었죠. 그다음에 그 초전도체가 구리와 나압으로의 뭐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갔었죠. 그다음에 뭐 그런 회사 뭐 투자했다, 뭐 관련 기업이다 해가지고서 뭐 서남 같은 기업은 뭐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고, 뭐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뭐 파워로직스, 뭐 신성 델타테크,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스킴이지만 뭐 유니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끼어들었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다음에 또 비철금속류들, 뭐 구리 관련주들 뭐 싹 다 상한가는 아니죠.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 뭐 이제 테마주도 정말 끝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오른 모습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게 안정화되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상용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이게 혹시라도 정말로 뭐랄까 사기가 아니길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된다라면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 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뭐 보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섣불리 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지만, 너무 또 테마주에 열중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낭패를 볼까봐 좀 기후에 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지금 2차 전지가 무슨 소용이냐, 반도체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막 그런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차도 이제 레일 위에 떠서 가는, 옛날부터 뭐 그거 나왔었죠. 네, 그런 부분들 뭐 이러다 보면은 진짜 뭐든지 다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시장에서는 뭐 대혁신이다 뭐 막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너무 앞서가진 마시고요. 뭐 그게 하나의 뭐 테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그거에 기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뭐 확인된 바도 없고 해결된 바도 없고 그냥 영상 조금 나온 거 뭐 이 정도였었는데, 뭐 논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 이런 부분들 거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 아니라 뭐 진짜였으면 더 좋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물질이 나왔다, 개발됐다라고 한다라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산업의 지도가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뭘까요, 경각심 또 가지게 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지금은 뭐 뻥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요 부분 초전도체라는 거 요거 가지고서 지금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도 뭐 그동안 좀 주도주로서의 힘을 보이다가 좀 설설 좀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오늘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에너지를 많이 발산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제가 뭐 2차 전지도 좀 짚어드렸잖아요.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좀 흐름은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워낙 후공정하고 뭐 HBM 위주로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이제 전공정까지 달리고 나서 약간 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거꾸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뭐 ISC나 한미반도체, 뭐 STI, 뭐 기타 등등해서 강하게 달렸던 후공정 쪽들하고 HBM 쪽들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올라갈 때도 그 정도씩 올라갔으니까 뭐 빠질 때도 당연히 뭐 그 정도씩 빠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뭐 계속 미국의 뭐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고사양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겠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계속 뜰 만큼 앞으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업체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반도체도 미리 앞서간 만큼 조정은 들어오지만 또 그 조정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파냐 중국파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반대로 수출파냐 내수파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화장품 주식들이 좀 셌죠. 백화점 좀 셌죠. 뭐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진짜로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마다 보지만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진짜 삼성동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확실히 좀 늘어났다. 요 부분도 챙겨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 백화점들 좀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LG생원도 그냥 오르긴 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승계 구도에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첫째보다 둘째 쪽으로 약간 지분이 좀 이동하면서 힘이 기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 강하게 흐름을 좀 만들어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장 초반부터 후반이긴 했지만 뭐 낙폭과대 게임주 일부, 특히 오늘 위메이드가 조금 강하게 오른 부분이 좀 있었고, 뭐 나머지 게임주들도 뭐 나쁘진 않았다 말씀드리겠고, 뭐 어제 많이 올랐었던 게 이제 뭐 컨텐츠였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게임은 좀 그렇고, 게임도 뭐 일부, 그다음 뭐 엔터주들도 일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동성이 좀 있었던 모습. 오늘은 좀 내수주단에서는 대부분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은 있었지만 백화점이 그래도 가장 강했다. 뭐 대형 화장품 정도 강했다. 뭐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중소형 화장품 단에서도 강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소비와 관련되어 있고, 장기 소외주들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 뭐 이쪽이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정 부분 시장에서의 소외주의 뭐 반등이라고 좀 봐주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뭐 카카오 그룹주도 좀 조정이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 조작 때문에 압수수색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서 그게 또 빌미가 돼서 하락을 했고, 네이버도 장 초반까지는 강하다가 이제 후반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이버는 그래도 지금 하이퍼크로바 X 네, 그 24일 공개되는 부분에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빠지면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그런 유들 좀 상대적으로 초반에 잘 버티다가 오후에 시장 무너지면서 뭐 약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주들은 생각보다는 좀 선전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이슈도 이슈지만 국내 이제 관련주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 3월 달에 이제 선전을 했던 섹터가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SK 바이오팜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죠.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차트를 짚어드린 것 같긴 한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뭐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어제 삼바, 뭐 한미약품 다 마찬가지가 됐죠. 한월바이오팜 이런 식으로 대형 제약사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가을까지는 조금 바이오 섹터 제약주들한테 좀 룸이 있다. 뭐 물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관련 의료 영상 진단 기기 뭐 이런 쪽들도 좋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로봇이랑도 또 연결돼서 강세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짚어드린 종목 중에서는 드림텍 같은 경우가 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AI, 로봇, 반도체 이게 좀 엮여져 있는 섹터주들의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강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정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겠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은 뭐 그게 다 이유가 되는 거니까, 뭐 초전도체 때문일지 미국 신용등급 때문일지 뭐 설왕설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고 또 많이 빠지면 오르는 거고, 이게 바로 시장이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역시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오늘 삼성전기 어제 많이 강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많이 강했었죠. 사막콘덴서, 삼성전기, 아모테 이렇게 MLCC 쪽들이 이제 바닥론에 좀 힘이 실리고, 뭐 삼성전기는 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초반에 강했습니다만은 후반에 좀 시장 빠지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돌아가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들한테 좀 힘이 실려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순환매적인 차원의 힘이 계속적으로 좀 강하다.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 2차 전지가 잘 갈까? 내 반도체가 계속 갈까? 내가 이번에 인공지능 물렸던 거 원금 올라왔는데 팔았어야 되나? 로봇 계속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수주들은 2차 전지 산다고 팔아버렸는데 다시 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뭐 조정이 왔다. 조정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뭐 미국 아까 신용등급 그 얘기는
과거에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그때는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 금리 높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등급 여파로 시장이 무한정 조정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빌미가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결코 달러가 지금 약하지 않았다. 요 점에서 포인트를 찾아보신다라면은 지금의 하락은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뭐 괜히 뭐 미국인의 뭐네 이렇게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조정이 한 구간이었다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강했었고 테마 형식으로 흐름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열을 좀 시키고 조금 시장이 뭐랄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이번 조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있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이런 상태는 일단 아니다.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다 죽었냐? 그럼 또 그것도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슈팅 이후에 좀 숨고르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는 과정의 흐름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 반도체도 단기 급등 이후에 이격 조정이 빠르게 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지난주에 좀 후발주자들이 좀 강했었잖아요. 요번에 좀 다시 또 만약에 시장이 리바운딩하고 2차 전지 움직일 때 대장 2차 전지들보다 후발주 2차 전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장 2차 전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당분간은 좀 박스권 주가로 따진다라면 어제의 고점 네 어제의 고점이 종목별로는 좀 박스권 저항대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지지대는 지난번 급락했을 때 저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고점 찍고 급락했었잖아요. 3일 동안 그때 그 저점이 지지선대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고점이 저항선대라고 봐주시면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그걸 뚫어내느냐 밑으로 그걸 이탈시키느냐에 따라서 변동화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스 흐름 안에서의 변동성을 뭐 아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충분히 노리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 요새 슬슬 또 2차 전지 워낙 좋다가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유럽의 중국 업체가 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네 뭐 기사 제목은 좀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수출 계속 이제 좀 줄어든 부분들, 예, 연속적으로 줄어든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의 판매 추이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 한 대 팔다 두 대 팔면 두 배잖아요. 두 대 팔다가 뭐 다섯 대 팔면은 뭐 두 배 이상 더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섯 대 팔다가 뭐 열 대 팔면 더 엄청나지만 열 대 팔다가 열다섯 대 팔면은 50% 이상이지만 예전에 보면 성장률이 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감소되는, 그러니까 뭐 완만해진다고 해야 되죠. 성장률이 조금 완만해지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좀 강하게 양극재 위주로 올라갔었던 시장에서 조금씩은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저께 고점, 그 다음에 지난번 폭락할 때 저점, 네,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에 2차 전지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의 방향성을 다시 또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렸고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인공지능의 흐름, 그 다음에 뭐 로봇까지 연결되는 흐름,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의 흐름, 요거 한번 좀 자세하게 뭐 종목들 차트 흐름까지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정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다 장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씩 좀 바닥에서 터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강하게 오늘 뭐 카카오랑 카카오 그룹주들도 빠지고 네이버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하이퍼클로버 X. 그다음에 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 나온 게 뭐 네옴시티랑 관련해서 수천억 정도 계약을 8월 달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네이버와 관련돼서 이제 생성형 AI 요 부분으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냥 대놓고 여기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뭐 알체라, 솔트룩스 이런 부분들도 올라갔습니다.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뭐 할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많이 갔고 그죠? 그다음에 뭐 로봇 쪽에서 따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삼성이랑 뭐 소문에는 뭐 추가 지분 투자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빼고 반도체 빼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조금 오늘 한번 분석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 있고 오래 갖고 계셨고 이제 지겨웠는데 이번에 올라오면 꼭 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죠? 예전에 분석해 드릴 때도 여기다가 이제 저항대 가격을 그어 드렸었는데 최근에 약간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바닥선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60일선도 우상향 터닝을 했고 20일선도 우상향 터닝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은 있었지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번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떤 결과치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오늘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수급 보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시장 대할 때 기관의 수급 많이 보라고 말씀드려요.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 많이 중요하고요. 기관이 집중적으로 종목을 치고 들어가지고 수익률을 계속 내기 때문에 기관 수급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투신, 뭐 사모펀드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동안 외국인 사다가 뭐 이틀 동안 팔긴 했습니다만은 기관이 계속 쭉쭉 사주고 있다라는 점에 점수를 좀 드리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성향의 종목 위주로 좀 보시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수급은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물리신 분들 엄청 많고 지겹다. 이제는 좀 갖고 있으면 올라오려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저께 24만 원 거기가 좀 단기 저항대거든요. 거기 찍었기는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요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이버가 이 부분에서 반등 실패하고 급락했는데 그 부분이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저항은 분명히 있지만 조정받고 다시 방향 전환 시도하면 뭐 지난번 27만 원 부근의 저항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가고 뭐 조금 더 시장 좋아지면 30만 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가 않을까. 뭐 물론 근데 이쪽이 가려면은 구조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조금 좀 쉬는 흐름이 나야 되겠죠. 뭐 하늘에 별이 몇 개일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별은 많이 있지만 대장이 동시에 여러 개가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네이버 그다음에 뭐 카카오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는 조금 변화가 시도가 약간 올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성향의 종목들이 워낙 갔는데 우리나라만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 받더라도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조정이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27만 원 정도 네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 염두에 두시고 최대 목표치는 뭐 한 30만 원 정도 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0만 원대 저항 있잖아요. 여기가 최종 목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땐 20만 원까지 다시 오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이 세게 오더라도 22만 원 살짝 깨지는 정도? 뭐 여기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20만 원 정도 살짝 깨지는 정도까지의 흐름이 만약에 조정이 거래량 없이 온다라면은 뭐 기회일 수 있겠다. 일단 뭐 24일이 디데이니까 그 전에 좀 시장에서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쪽에서 그렇고 솔트룩스는 뭐 그런 쪽은 아니긴 하지만 요새 대장이죠. 제가 1, 2, 3월 달에 대장이 한번 흐름이 올 것 같아요 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나가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1, 2, 3월 달에 찍었던 고점을 다시 돌파한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특히 뭐 삼성이랑 계속 뭔가 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오는 갤럭시랑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쪽과 연결되어서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매수 수급이 많이 없지만 사모펀드랑 투신이 최근에 많이 샀다가 좀 팔고 있어서 그게 살짝 지금 아시는데 이 파는 매도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때 물리신 분들이 여기까지 들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저도 이제 솔트룩스를 2만 원대 초반, 중반 넘어설 때부터 좀 봤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기가 저항대였었는데 요거 뚫었다가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직전 고점까지도 이제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뭐 솔트룩스가 삼성과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다시 또 시장에서 추가적인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도 고려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과 로봇 쪽 안에서 똘똘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흐름에 좀 연동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지금 봤을 때는 한 4만 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는 전략 유효하겠고요. 또 조정은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체라도 네, 급등했죠.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붙고 있는 상태예요. 알체라도. 그래서 알체라도 지금 최근에 거래 붙는 거 고려해 보신다면 최근에 좀 투신권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뭐 나머지들은 수급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도 조금 사놓고 버티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일단은 알체라도 이게 예전에 대장이었던 놈이 계속 대장이지 새로운 대장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섹터 쪽들은 대장들이 다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알체라도 거래가 연속 붙기 시작했고 꺾고 다시 올라가는 상태라서 꺾으더라도 지금은 한 알체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4,000원 정도? 네, 이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상승 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네이버 흐름 따라서 계속 같이 봐주시는 전략적인 대응이 된다라면은 오늘 잠깐 쉬었어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저항대 염두에 두시면서 인공지능 섹터 관련주들 보시고요. 플리토 이거는 오늘 레포트도 나왔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거 하락 추세선 그어드린 건데 이제 올라왔어요. 하락 추세선 위로 플리토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플리토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 4만 원 부근에 저항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직전 고점 저항이 있긴 한데 요거 뚫으면 플리토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 쪽들의 흐름이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오고 뭐 그동안 미국향 흐름 안 타다가 그동안 반도체만 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흐름 보시면 이제 플리토도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 저항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도 돌파되면은 좀 새로운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쏘아 올린 공에 뭐 섹터 내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돌파되면 직전 고점 보이시죠? 여기 54,000원대 부근 또 중간에 여기 걸쳐지는 45,000원대 부근 네, 1차적인 좀 저항대로 염두에 두시면서 움직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선 그어드릴게요. 그래서 45,000원, 한 5만 원 정도의 강한 저항대 일단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인공지능 쪽들이 한번 탄력 받았고 흐름이 생겼고 오늘 시장 빠지는 속에서도 잘 버텼다. 플리토는 장중에 거의 포합선까지 밀렸다가도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지금의 추세 유지력을 챙겨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죽어도 안 가던 게 이제 코난테크였었는데 이게 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었어요. 근데 코난테크도 되게 못 가다가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어제부터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제일 못 갔었는데 이제 이게 SK텔레콤 향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코난테크도 지금 추세가 다 돌아가진 않았지만 추세 돌리는 방법은 하나죠.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추세는 빠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급하게 주가가 올라갔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8만 원 정도 예,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변동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수급은 그닥 없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던질 사람 다 던지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 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 보유하셨다라면 한 8만 원 정도 최대 지선 놓고
추세 전환까지도 좀 지켜보실만 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제가 아는 게 몇 개 없지만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워낙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금 이게 삼성 SDS도 요것도 엠노 인수하면서 챗 GPT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생성형 AI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 SDS도 변화가 조금씩 시작됐다. 지금 바닥 터닝하고 다 이렇잖아요. 인공지능 애들이 거의 N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공지능 섹터주들이 이렇게 N자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N자형 이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S도 정말 100만 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SDS하고 뭐 네이버 이런 쪽의 변화 아까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이버도 연기금이 많이 샀잖아요. 투신도 많이 사고 근데 SDS도 지금 연기금 투신이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기관도 그동안 좀 버려뒀던 것들 중에서 좀 똘똘한 것들을 다시 좀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S 같은 경우는 여기 15만 원을 되게 못 넘는데 고기가 1차 목표가 되겠고요. 요거 넘으면 완전히 조금 달라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 13만 원 정도 계속 지지하면 좋겠다. 뭐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SDS는 13만 원 기준으로 그 언더권으로 내려오면 또 기회도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는데 나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SDS는 좀 보실 수가 있겠다. 이거 말고 또 인공지능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인 게 이거 뭐죠? 이스트 소프트인가요?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죠.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지만 요것도 좀 그런 흐름. 단기적으로 거래량 확 실으면서 올랐고 오늘도 아래 꼴이 다르면서 올라왔고 그죠?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요것도 지금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그냥 네이버가 폴라리스 오피스 기반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못할 거면은 이 종목이 진짜 근데 너무 많이 가서 주가가 너무 많이 가서 좀 쫓아가기 힘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날도 잘 버텼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빠졌지만 인공지능은 잘 버텼다.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24일 날 하이퍼 크로바 X 고려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공지능 쪽에 사실 뭐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AI 의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뭐 영상기기 다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어제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사실 있긴 했었지만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런 쪽, 그다음에 뭐 약품 쪽에서는 당뇨, 비만 쪽이 핵심이었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과열 징후가 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피해서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볼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좀 인공지능 섹터, 네이버가 리딩하는 섹터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아래꼬리가 달렸고 끌고 올라왔다라면은 뭐 그 주도력을 의심하기는 조금 그렇다. 어쨌든 뭐 단기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이쪽 섹터주들은 계속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고 대형주 단에서는 네이버하고 삼성 SDS가 힘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과거에 대장이었던 쪽에서는 솔트룩스, 알체라, 그다음에 플리토, 그다음에 뭐 코난테크 요 정도까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좀 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죠. 뭐 칩스 앤 미디어나 뭐 텔레칩스 이런 쪽들은 좀 쉬는 부분이죠. 이런 칩류들은 조금 쉬는 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좀 솔루션 쪽으로 네이버 따라서 솔루션 쪽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은 인공지능 해도 반도체에 붙어있는 이런 칩류들이 좀 주도를 했었다면 다시 또 이제 솔루션 쪽으로 좀 넘어와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좀 종목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있었고 반도체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칩류들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다만 이제 고사양이라는 면 생각해 봤을 때는 HBM 그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렸던 대로 후공정 이쪽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깊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정이 오면 다시 또 HBM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오늘 좀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실적을 발표하면서 훅 빠졌는데
뭐 반도체도 곧 봐드리도록 할게요. 주도주였었던 반도체 흐름도 곧 봐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이쪽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또 특히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 한번 딱 정리해서 봐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I 네이버 중심으로 해서 또 대형주 몇몇 개 같이 봐드렸고 제가 로봇은 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로봇도 계속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로봇 계속 강조드리는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랑 협업하고 있고 삼성의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만약 로봇을 본다라면 이게 뉴로메카 뭐 이렇게 두 개 정도 대기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쪽들. 다만 이 로봇과 관련돼서 보면은 그것도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AI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좀 봐드릴 건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로봇, AI, 뭐 인공지능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고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해서 요거 인공지능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2차 전지도 많이 빠지고 중요하지만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고점, 그 다음에 지난 폭락했을 때의 저점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이 어느 쪽으로 돌파되어 있느냐 이거 보시면 되는데 뭐 설명드리기 쉽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여러분 많이 보시는 에코프로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추세가 죽은 건 아니죠. 2차 전지가 추세가 죽은 거는 아닌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좀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났더니 좀 기진맥진해서 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한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길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제가 쉬어가면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상기시켜 드리면 어제의 고점, 그죠? 지난번 폭락했을 때의 저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박스권 하단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상단부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중심이 여기까지 있죠. 그럼 이제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위쪽에서 노느냐, 요 밑에 쪽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 위쪽에서 계속 주가가 놀면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밑에서 계속 주가가 놀다가 이쪽으로 방향이 쏠리면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을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저도 뭐 물론 이 종목이 좋아 보여,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사실은 보고 나서 대응하는 영역이지 미리 예상하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 수준 정도가 지지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 방향을 틀면서 120만 원 위쪽으로 돌파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박스도 여기 물론 있지만 또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요 밑에 100만 원대 부근에서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할 때 힘의 에너지를 보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 밑에서 놀고 있는데 잘 안 빠지고 자꾸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요 위쪽에서 놀고 있지만 위에서 계속 막히면서 자꾸 내려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뉘앙스를 보시면서 다음번 판단을 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뚫리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박스권 움직임이다 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방으로 뚫리기 위해서는 좀 시장에 뭐 공격적인 뭔가 매도에 뭔가 뭐랄까요 하락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2차 전지 자체는 좀 정신적 지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11일 날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1일 날 리밸런싱 될 건데 그 부분 생각한다라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발표될 때까지 또 내지는 뭐 만기일에 한꺼번에 이제 포지셔닝이 딱 바뀌는 그 시점까지
그 부분. 근데 그때 전에 오히려 조금 시장에서는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고 수급들이 미리 이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좀 한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대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한 80만 원 정도가 최대 지지선이지만 지금 추세 흐름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은 110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가 단기 지선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갖고 계시죠. 저 아까 여기 방송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자기 친구가 에코프로 BM 45만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135만 원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딱 보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고점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아까랑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뭐 이날 고점이 생긴 부분이 박스 상단이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의 고점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따진다라면은 뭐 여기 보이시는 이 46만 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데 뭐 최대는 45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겠습니다만은 요 사이에서 박스권, 그다음에 여기 중간 밴드선이 한 53만 원 정도 되겠죠. 52, 3만 원 정도 여기가 좀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0 2, 3만 원대 계속 못 넘어가는지 여부, 하방으로 이제 다시 또 45, 6만 원대 이탈하는지 여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좀 짧은 박스 대응,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짧은 트레이딩 박스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은 조금 팔고 있네요. 투신이랑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기관들은 좀 많이 오른 반도체랑 2차전지 조금씩 팔면서 그동안 많이 팔아놨던 섹터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들로 조금 많이 이동을 한 상태죠. 지난번에도 제가 현대백화점 수급이랑 막 다 체크해드리고 갔잖아요. 그렇듯이 약간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군데에서 마냥 이뻐라 막 사고 있지는 않다. 기관은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이 박스 이탈 여부 좀 보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추세가 계속 우상향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갑자기 벌어진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었다. 그러니까 뭐 죽었다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벌어진 이격을 조정하는 그 시간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다시 추세 상승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암울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기회라고 생각해서 막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차트대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격 조정, 21선과 이격 조정은 마무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된 상태잖아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동박이나 분리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제 약간 좀 분리막들도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분리막 쪽에서는 뭐 WCP라든지 SK IT크놀로지 이런 쪽들도 다시 추세 살리는지 여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대장주들 2개 봐드렸고 반도체 대장주들을 좀 봐드리면 한미반도체가 되겠죠. 뭐 급하게 오를 만큼 급하게 떨어져서 오늘 어머 미쳤나봐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차트를 보면은 미쳤나봐가 아니에요. 추세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이 가격대가 42,000원대가 되겠는데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급하게 조정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쪽을 지난주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팔아서 그렇지 또 사모펀드도 팔아서 그렇지 투시는 어제까지 많이 샀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한미반도체. 네, 그래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갑자기 2차 전지점 약간 슬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 뭐 그때 한미반도체 뭐 회장도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단 지금은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물론 지금 종가랑 이격이 꽤 됩니다. 42,000원이라고 하면 이격이 꽤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을 설명드리자라면은 한 47,000원 정도. 네, 요 정도가 단기 추세상 지지선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진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가 조정받는다면 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적이 별로니까. 네, 그래서 실적 발표 때문에라도 이 실적 발표 일정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제 중순까지 발표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잠깐 빠짐. 왜냐면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하나솔루션, LG화학 뭐 이런 것들 실적 발표하고 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다시피 LX 세미콘도 그랬었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지는 걸 거래소에서 좀 봤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것들은 이 시즌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기관 쪽에서 먼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주들은 그 실적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한 이후의 흐름까지 좀 챙겨서 보셔야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오스테 임플란트 전 회장이 1,000억을 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실적 발표하고 적자 전환했다 그러면서 쭉 빠졌죠. 주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실적이 조금 힘든 게 주성이잖아요. 항상 하이닉스랑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고 오늘 좀 매도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고, 보시면 이제 역시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도를 했잖아요. 최근에 계속 사다가 뭐 오늘 외국인 계좌로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지금 반도체 대장이 뭐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SC 뭐 이런 쪽도 다 대장이잖아요. 뭐 대덕전자 뭐 이런 기판 쪽들도 뭐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추세다라면은 뭐 한 25,000원 정도의 1차 저항. 다만 이제 21선과 이격이 강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21선과의 이격을 좀 좁히는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23,500원 정도. 네. 요 정도가 단기적인 좀 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대장주 ISC도 한번 분석해드리면 역시 마찬가지죠. 21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들어왔지만 추세상에는 큰 하자가 다만 없다. 뭐 물론 여기 갭이 조금 있어서 이 갭을 진짜 몇 골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ISC는 계속 그동안 여기 8만 원에서 지지를 여러 차례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8만 원이 강한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 요거 깨지면 요거 갭 메운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8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대다라고 생각해 놓고 ISC는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여기 11만 원 부근에는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외국인 계좌로는 사고 있지만 역시 좀 기관이나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도 수급적인 부분을 좀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계속 요새 좋다 한 게 뭐 해성 DS도 좋다 했죠. 해성 DS. 그죠? 조정 받았어도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 요즘 단기적으로 해성 DS도 지금 21선 따라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보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STI. 이것도 오늘 좀 강하게 조정이 받았어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다라면은 여기 3만 원 부근에 두 번의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STI는 이 3만 원 부근을 다시 강하게 넘지 못하면 조금 조정의 시간, 또 박스권 흐름, 2차 전지랑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과 25,000원 사이에 혹시 조정이 들어온지 여부, 그 조정이 원약이 온다라면은 온 다음에 다시 25,000원 못 넘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약간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 일단 하이닉스 향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었고 삼성 파운드리 향들이 조금 쉬었었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HBM 쪽들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하이닉스 향도 그렇고 HBM 쪽에 주된 종목들이 뭐 레이저셀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STI라든지 뭐 그다음에 KPS 홀딩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죠? PSK 홀딩스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PSK 홀딩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기판 붙이는 것들. 네, 요런 쪽들이었었죠. HBM 쪽에서. 그런 쪽들은 뭐 앞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잘 가다가 조금 괜찮을 것 같다가 쉬어가는 게 두산 테스나인데 오늘 21선 깨지긴 했는데 내일 복귀하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산 테스나도 뭐 여기 한 43,500원 부근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반도체들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누구 하나 치고 나가면 달려가잖아요, 같이. 원이PS나 뭐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애들도 좀 내려왔는데 원이PS도 이렇게 좀 바닥에서 터닝하기 시작했고 60에서 20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워낙 뭐 안 좋고 뭐 낸드도 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가는데, 뭐 일단은 좀 추세가 바닥에서 조금씩 탈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이 조금 기금이 이틀 연속 팔긴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조정은 조금 한번 기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을 조금 지금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요.
뭐 일단 뭐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막 쪽 WCP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건 좀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대장주들이 다시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도 2분기에 실적 저점 찍고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에 너무 눈길이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지금 MLCC 바닥 찍고 사막 콘덴서랑 아모텍, 삼성전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손도 못 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보시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이 기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저께 오후, 어제 아침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애플의 아이폰이 좀 적게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은 게 뭐 LG 이노텍이나 뭐 LX 세미콘이나 BH 이런 거였었는데, BH는 오늘 좀 반등이 나왔었고 LX 세미콘은 실적 발표하고 쭉 빠졌는데 그거하고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뭐 애플 이슈가 좀 변화가 생기면 다시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LG노텍 올라다가 나중에 밀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망가지고 뒤쳐졌던 종목들한테도 한 번씩은 좀 기회가 오니까 살펴보시고, LG전자도 되게 힘이 없더라고요. 지금 자동차들이 다 힘이 없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전장 쪽 하는 LG전자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도 좀 힘이 없긴 한데, 뭐 LG전자도 항상 10만 원 초반까지 오면 또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가격적인 메리트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LG전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14만 원대 부근에 조금 저항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좀 쉽게 뚫지는 못하는 구간이라서 거기 가면 맞고 내려오고 또 한 10만 원 정도 오면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그동안 못 움직였던 쪽에서의 힘이 실려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내수 소비주 중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백화점에 계속 좀 탑픽으로, 제가 요새 현대백화점을 맨날 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사무실 바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외국인이 엄청 많아졌구나.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괜찮아지겠구나. 지금 저기 차트 그어드린 대로 64,000원까지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고 60에서 21선 돌아갔고요. 보시면 연기금 오늘 같은 시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사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사모펀드 투신 마찬가지.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저는 종목들 최근에 중형급들 이상은 거의 중소형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초대형급 아니고서는 거의 연기금에 좀 수급 보고 있거든요. 투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 기관 수급이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들 꾸준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의 좀 변화랑 같이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이번에 조정 왔을 때 여기 진짜 기회였었거든요. 여기 5만 원 2천 원 부근까지 왔을 때 반등하고 고점 넘기고 있죠. 지수랑 지금 반대죠. 지수 빠지는데 거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지수가 빠지는데 저점이 계속 올라오면서 추세가 좋아지면서 수급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거죠. 지수 빠지는데 같이 빠지고 수급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쪽들. 그래서 내수 쪽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니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뭐 드림텍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 AI, 또 의료 로봇 뭐 이런 쪽들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 유니퀘스트한테서 이제 좋은 사업부는 쇽쇽 받잖아요. 그렇죠? 양수 받고 그다음에 뭐 유니테스트에 있는 지분 일부를 뭐 드림텍으로도 좀 바꿔주는데, 뭐 드림텍 같은 경우는 추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정 나오면 지금 21선이 지금 11,200원 부근까지 와 있긴 한데요. 여기까지 안 보고 한 12,000원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라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10,000원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드림텍 말씀드렸을 때가. 근데 계속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살짝 이틀 나왔는데 12,000원대 강하게 안 깨는 흐름이라면은 드림텍의 흐름도 계속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첫 번째로 목표가 14,000원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14,000원 있는데 여기 갔었잖아요. 그죠? 갔다가 조정 받는 거죠. 조정 받고 에너지 만들고 다시 뚫으면 예전 고점 2만 원까지도 뭐 단기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드림텍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랑도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궁극적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연기금이랑 투신이 꾸준히 사고 있죠. 사모펀드가 뭐 물론 한 2, 3일 팔아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연기금과 투신권이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 몇 주 됐잖아요. 한 4주 전에 말씀드렸나?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나?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흐름 좀 괜찮으니까 유니퀘스트랑 같이 맞춰서 이것도 계속 봐주시는 전략. 뭐 게임도 그때 제가 펄어비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조금 슬로해지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5만 원 초반, 4만 원 후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5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5천 원, 4천 원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뭐 5만 2천 원만 다시 안 깬다라면은 계속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합니다. 물론 게임주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일정을 좀 지나고 나서 뭔가 다시 사고자 하는 의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일정 보시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안심하고 그때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일정 꼭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완전히 뭐 효성 그룹주들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효성 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 마찬가지로. 근데 코오롱 인더도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그때도 한번 쫙 올라갔다가 지금 역시 그냥 박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다시 탈피하는 5만 5천 원 탈피하는 흐름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5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효성 인더스트리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세 계속 유지됩니다. 아라미드 증설한 효과가 분명히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신권이랑 기금이 크게 팔지 않고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오롱 인더도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 사실 최근에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것들도 어제 올랐다가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거든요. 중국이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중국이 완전히 물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계속 소비 부양책도 쓰고 여러 가지 좀 부양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좀 뭐랄까 소비가 뭐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늘어나거나 뭔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경기도 부양하려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속속 조금씩이라도 나타난다라면은 중국 관련해서 피해를 봤던 소비주들 쪽들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게 뭐 대체로 보면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가구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화학업체라든지 소재업체들 최근에 보면은 의류 쪽들도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서 중형급들 중에서 얼마 전까지 좀 시세가 나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 안에서는 인공지능이랑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좀 체크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인공지능도 계속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지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천스당 얘기 나온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953에서부터 예전에 많이 가면 맥스 960까지 봐드렸었는데요. 956에서 이제 두 번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 두 번 고점 찍고 밀렸기 때문에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차트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반도체 차트랑도 비슷.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STI랑 좀 차트 비슷한 것 같은데 음봉 두 개 때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해서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이쪽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이날 발생한 큰 음봉 보이시죠? 이 큰 음봉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이 큰 봉이라는 큰 음봉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00선, 하방으로는 900선, 상방으로는 뭐 950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950과 900이라는 이 음봉 세게 때린 날에 저점과 고점을 어느 쪽 방향으로 벗어나는지 여부 요거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지수 관련주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의 종목들도 약간 좀 거래소 성향의 종목들이라든지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그죠? 예전에 움직였던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봐서 장기 소외를 봤었던 기술주 성장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 요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 금리 때문에 피해를 폭삭 봤다.
그게 이제 내수주들하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었었잖아요. 그런 쪽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코스피는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21선 잘 지켜지고 있고 21선 2600선 제가 봤을 때 2600선 2580선까지 정도가 기술적인 지수로서의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하이닉스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좀 주목해서 흐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도 직전 고점이 13만 원 부근에 다다르니까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바닥선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5천 원 정도 네,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이닉스 보시고 하이닉스는 조금 대장입니다. 반도체 대장이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대장이라도 볼 수 있겠죠. 고사양 반도체로 관련돼서 일단은 하이닉스 흐름으로는 11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만약에 11만 원이 온다라면 역시 바닥의 흐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13만 원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이닉스도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외국인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국내 기관의 에너지가 아닌 외국인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샀어요. 그동안 많이 샀다 조금 팔고 궁극적으로 연기금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도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2분기 피크 얘기, 무슨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서는 좀 약간 다른 쪽으로의 좀 집중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시세를 많이 냈던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좀 주춤거리는 현상 조금 이어질 수 있겠고 오늘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쪽도 약간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과 연결되는 쪽으로 시장이 쏠림이 강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코스닥은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을 다 챙겨야 되고요. 그걸 지나고 나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거래소는 이제 실적 발표 일정 끝났고 뭐 수급적으로는 죽을 만큼 죽었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정 부분 이동을 했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냐 수출주냐 요거 미국향이냐 중국향이냐 요 부분에서 중심을 잘 잡고서 방향성을 좀 따라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피치의 신용등급이 이렇게 영향을 줄 일은 아니죠. 뭐 울고 싶은 때도 뺨 맞은 격이다 내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일단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일단은 좀 봐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피치가 뭐 뭐랄까 끝발이 센 쪽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미국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던 거고 다 알던 건데도 뭐 시장이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안 좋아지는 거랑 구인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오히려 금리에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을 뭐 건드릴 만한 크다란 악재는 아니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매물이 우리 시장에는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 기술주들 순환매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의 흐름도 저는 꾸준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주식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오늘 조정은 들어갔지만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삼천당 제약도 흐름 괜찮았었고요. 뭐 오스코텍 잘 가다가 조정 살짝 받았지만 오스코텍 흐름도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흐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면 셀트리온 그룹주, 삼바면 삼바 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도 괜찮고 SK바이오팜 특히 최근에 초강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역시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제약바이오도 눌리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뭐 미용 의료기기 쪽만 보셨다라면은 뭐 AI 인공지능 쪽들만 보셨다라면은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벌어졌었던 대형주들한테도 좀 관심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회 이슈가 10월 달에 있으니까 뭐 임상치 좋은 기업들 또다시 또 지금 코로나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뭐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한번 두루두루 좀 챙겨서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주 일변도 미국향 일변도에 눌려 있었던 다른 종목들의 지금 순환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금리에 눌렸던 성장주들의 순환 반등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미국 시장까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시장도 내일 또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에는 푹 주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